그날 넘어진 건 제 다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였습니다. 선자 씨의 그 한마디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도 분명히 마음에 울려 퍼질 말일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셨죠? 왜 그런 사람을 믿었는지,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는지, 왜 결국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 줬는지. 지금은 말 못하겠지만 한때는 그 사람을 내 편이라 믿었습니다. 식구보다 가까운 사이였고 문득문득 보고 싶고 전화가 안 오면 서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밥 먹었어요? 오빠, 오늘도 힘들었죠?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다가왔던 그 사람은 이제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따뜻했죠. 밥도 사주고 안부도 묻고 가족보다 낫다는 말까지 꺼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음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고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니 결국은 당신을 뒷담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그 밤 베개를 적시던 그 감정,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사람을 빨리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신발을 보면 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나 보면 본성이 보인다. 밥 먹는 자세를 보면 성격이 드러난다. 그 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선한 척하는 얼굴에 당하고 웃는 얼굴에 속고 정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눈빛, 태도, 행동, 옷차림, 말버릇까지.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해. 이런 표정이면 조심해야 해.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의심해야 해. 하지만 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을 그렇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상처가 만든 불안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군가를 잘못 본 적 있는 당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당신, 그게 꼭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사람을 보려는 집착에 빠진 나머지 당신 스스로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기술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봐야 하는 건 타인의 신발이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내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신뢰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바꾼 단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 의심은 진짜 그 사람이 문제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당신이 겪은 그 상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날은 종로 골목 사이로 바람이 매섭게 불던 1988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으로 떠들썩했지만 칼국수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선자 씨에게는 그저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 고된 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종일 뜨거운 국물을 퍼내느라 손등은 붉게 달아 있었고 기름에 젖은 앞치마는 말라버린 삶의 무게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지만 둘 다 새 교복이 낡은 운동복보다 못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윤미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장통에서 문을 닫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구석 벤치에서 며칠을 웅크리고 자더니 어느 날 선자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틀만 재워주세요. 제가 남편하고 따로 산 지 오래돼서요. 그동안은 집안일이든 애들 챙기는 거든 뭐든 도울게요. 선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가난한 시절 단칸방에서 아이를 업고 울던 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윤미는 선자 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며칠 사이 가족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밥을 지어놓고 기다렸고 딸아이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학교에 보내줬고 남편에게는 허리 아플 때 파스도 붙여주었습니다. 선자 씨는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식구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윤미가 갯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아시죠? 시장 상인들끼리 돌리는 그 갯돈. 요즘 이율도 별로고 이거라도 안 하면 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몫은 제가 책임져요. 총무는 제가 맡을게요. 명단도 있고 회차도 다 정해졌고 도장까지 찍혔어요. 이거
시장통에선 서로 믿는 게 전부예요. 종이에 적힌 이름 목록, 계좌번호, 도장 모든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달부터는 몇 명이 돈을 송금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자 씨는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남편 몰래 자식들에게도 말 못한 희망의 저금이었습니다. 갯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속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겨울 외투 새로 사줘야지. 남편 코트도 냉장고도 맨날 멈춰서 바꿔야 해. 한 달은 숨 좀 쉬겠구나. 그러나 약속된 갯날 아침, 윤미는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주소록에 적힌 고향 연락처는 가짜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다 놀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는 해주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민사입니다. 갯돈은 사적으로 발생한 문제라 고소 가능은 있으나 추적은 어려워요. 그날 선자 씨는 시장 입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갯돈? 그거 그냥 빼준 거야. 부담되면 안 하지. 그 사람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베개를 적시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바보야. 사람을 왜 믿어? 또 속은 거지. 또 그 일 이후 선자 씨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친절도 불편했고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속으로 왜 저래? 뭘 노리고? 하고 경계했습니다. 신뢰는 이미 망가졌고 선자 씨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이기보다 차라리 혼자로 사는 법을 익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 말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주문이자 스스로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송 여사가 조용히 그녀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거 많이 드세요. 요즘 다리 불편해 보이세요. 귤 좋아하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제 변할지 몰라. 다 똑같지 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누군가의 진심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믿는 게 아니라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다정했고 가족처럼 믿었는데 결국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졌던 사람?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친절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 예전 그 상처 때문은 아니신가요?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초 선자 씨는 거실 창문에 김이 서릴 만큼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라디오는 허연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엔 콩나물국 냄새와 귤껍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송 여사가 가져다 준 귤 상자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목도리는 문 옆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물건들이 마치 말 없는 손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눈에 더 자주 띄었고 마음은 자꾸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중얼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잘해주지? 뭘 바라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사람일까? 며칠 뒤 시장에 가기 위해 겨울 외투를 걸치고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송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더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 같이 가실래요? 오늘은 고등어가 싸대요. 순간 선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고등어 사야 했는데. 시장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간혹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웃었고 무겁지 않은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이 배추 괜찮네요. 이 집은 어묵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던 중 선자 씨가 살짝 휘청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순간 송 여사의 손이 얼른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듯 선을 넘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긴 손. 선자는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날 떠났어요. 그래서 겁나요. 송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자 씨가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이란 거 알아요. 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가 익숙해질 때쯤 옆에 누가 있어도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 말에 선자 씨는 놀랐습니다. 무언가에 들킨 것처럼, 혹은 오래 묻어둔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닿은 듯한 기분. 그날 밤 선자 씨는 귤을 까다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까? 그리고 처음으로 송 여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말 안 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부했을 그 말이 그날따라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귤껍질을 접시에 모으고 전기장판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선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자 씨는 그날 비로소 의심 대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세상에 아직 진심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그녀 안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담장 너머로 느릿한 발걸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클래식 음악 여운이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 했죠. 전기장판에 온기를 더 올리고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선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찌푸려진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화장하는 게 몇 년 만이었더라. 머리를 빗고 목도리를 두르고 바깥에 나갈 채비를 하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송 여사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고등어 2손과 두유 한 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시장 가려고요. 같이 가요? 오늘도 고등어 좋아요. 선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그래요. 같이 걸어요. 눈도 보이고 좋네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자 씨의 발이 갑자기 헛디뎠습니다. 얇은 눈 위에 미끄러진 발끝은 방향을 잃었고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순간 송 여사의 손이 빠르게 그녀를 붙잡았고 함께 중심을 잃은 채 눈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손목을 잡고 있는 송 여사의 손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느꼈습니다. 따뜻하다. 이상하게 따뜻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희미한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왼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숨결은 천천히 고르며 이어졌습니다. 옆 의자엔 송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큰 부상은 아니라네요. 다행히. 선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그때 했던 거요. 사람은 말 안 해도 보인다고.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송 여사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요. 상처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어깨의 각도에서 말 없이도 보여요. 저는 그게 자꾸 보여서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사람을 보려는 데에만 매달렸어요. 누가 날 또 다치게 할까? 누가 또 떠날까? 그러다 보니 정작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도 못 믿었고 그래서 그 따뜻한 손길도 계속 밀어냈던 거예요. 송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그 눈이 따뜻해지면 결국 진심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기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는 다시 귤을 깠고 다시 라디오를 켰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은 채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엔 처음으로 바람이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선자 씨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표지를 손끝으로 쓸며 그녀는 아주 오래전 사진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유치원 모자 쓰고 활짝 웃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젊은 시절 주름 하나 없이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때 나는 누구보다 사람을 믿었고 나를 믿었었지.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아주 먼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선자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아낸 아이처럼.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일상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를 틀고 하루 한 곡씩 좋아하는 음악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취미였던 수채화 물감도 다시 꺼냈고 거실 한켠엔 물감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송 여사와는 매주 금요일 시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가끔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절대 섞이지 않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누군가의 친절 앞에서 이제 선자 씨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친절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언젠가 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따뜻함을 외면하는 건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엔 아직도 굳게 닫힌 창문이 있나요? 그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도 바람이 아닌 햇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기척이 살금살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화단엔 노란 수선화가 하나 둘 고개를 들었고 시장 골목에도 딸기 향이 진하게 번지기 시작했죠. 선자 씨는 아침이면 꼭 현관문을 열고 햇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 혼잣말을 하며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작은 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 미뤘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작은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반짝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달라진 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웃으며 말을 걸면 마음속으로 10가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러는 걸까? 나중에 뭘 원하려고? 괜히 마음 줬다가 또 실망하면 어쩌지? 그런데 지금은 그 웃음이 마음에 먼저 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표정이, 행동보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여사와의 관계에도 작지만 커다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장 골목길에서 송 여사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눈이 녹고 남은 물이 고여있는 구석길. 그녀가 작은 고무 대야를 옮기다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선자 씨는 놀라서 얼른 다가갔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송 여사의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이고, 괜찮으신 거 맞아요? 그때 송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람 오랜만이라 조금 뭉클하네요. 순간 선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누군가 다치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서로를 한참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고요? 사람을 판단하려는 시선을 버리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어떻든, 말투가 어떻든, 눈빛이 투명하든 흐릿하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나 자신의 내면이라는 걸. 그 깨달음이 선자 씨를 바꿨고 그녀가 바뀌자 세상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의심하며 그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믿는 일, 그건 나를 온전히 믿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시선은 언제나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기억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당신이라면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선자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신발을 보고, 말투를 보고, 손버릇을 보고, 본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용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였다는 걸.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의심할 때는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쌓인 불신, 외로움, 상처가 누군가의 진심도 차갑게 왜곡시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 가지 명언을 떠올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진심을 알아보는 능력도, 진심을 내어주는 용기도 모두 마음의 안식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선자 씨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았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말은 결국
우리 모두의 내면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충분히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미소를 더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나를 무너뜨릴까 두려워 숨었던 마음은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을 보고 그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따뜻한 눈으로 먼저 나를 안아주자고요. 그 따뜻함은 결국 세상과 사람을 향한 신뢰로 확장될 테니까요. 사람을 믿을 준비는 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심은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워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감추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느 작고 조용한 문을 살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였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견뎌오신 당신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조용한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따뜻한 연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호수에도 작은 용기를 남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